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순환계를 끝내고 호흡계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과 에너지의 3단원은요, 호흡과 배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의 첫 번째 소단원이 바로, 기체를 교환하는 호흡계가 되겠습니다. 호흡계에서는 간단합니다. 호흡계에서는 학습 목표가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이제 그 호흡계 호흡 기관들이 저기 운동을 하는 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형을 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가면서 설명해 나가는 거,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을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호흡계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순환계 하면서 폐동맥, 그 다음에 폐정맥을 배우면서 요거를 간단히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자, 다시 호흡계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요 기능을 담당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그 호흡계 기관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호흡계 기관, 코 있고요, 기관 있고요, 기관지가 있고 폐가 있는데, 기관하고 기관지는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서 그냥 여러 친구들이 질문을 저한테 좀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입으로도 숨 쉬지 않습니까? 입은 호흡 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까? 라고 그러는데, 입은 보통 거의 대부분 하는 역할이 그 소화의 역할이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흡은 사실은 좀 부가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호흡 기관으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뭐 요런 기체를 들이마시고 내뱉고에 대한 그 능력을 가진 그 기관은 코가 되겠습니다. 코가 되겠으니까, 요 코를 호흡 기관으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은 호흡 기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게 바로 폐입니다. 폐. 폐고요. 폐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되고요. 폐의 가장 끝에 있는 폐포라는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좀 더 많이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이동하는 경로, 요거는 형광펜으로 따라가면서, 자, 숨을 들이쉴 때는요, 숨은 이제 코로 들이쉬게 됩니다. 자, 코로 들이쉬게 돼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식도와 기도 두 개 있는 거 아시죠? 기도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얘네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가진 기관지를 거쳐서 어디에 마지막으로 도착을 하냐면 폐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폐포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 폐포에 도착한 공기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있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요, 여기 나오는 기관들, 코, 그리고 기관과 기관지, 그리고 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코입니다. 코인데 일단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의 기능,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요, 액체 상태의 거를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기체 상태의 거를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일 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 물질이요. 화학 물질이 여기서 분비되는 점액하고 만나게 돼요. 점액하고 만나게 돼서 이 액체 상태로 바뀐 다음에 요 후각세포를 통해서 후신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냄새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차고 건조한 공기를요,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준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자, 이게 어떤 거에 의해서요? 여러분, 점막이라는 거에 의해서
점막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확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따라서 얘네들의 혈류량을 모세혈관에 그 코 속에 있는 모세혈관 있잖아요. 코에 있는 모세혈관의 혈류를 빠르게 하거나 또는 느리게 하거나 요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를 더 빠르게 해서요.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점액하고 코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또는 세균, 이물질을 걸러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과 기능입니다. 여과 기능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과 이 먼지와 세균들 요것들이 뭉쳐져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코딱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코딱지가 이거 좀 조금 더러우신데, 코딱지가 옛날에 그 맨 처음에 만져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는 이게 약간 좀 질게 생겼습니다. 질어요. 이게 딱지처럼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어요. 그냥 쭉쭉 늘어나기도 하고 좀 집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거 딱지처럼 딱딱하게 되잖아요. 수분이 날아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맨 처음에는 이게 점액이 먼지나 세균 같은 이물질과 만나서 얘네들이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요 코털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밀어주게 됩니다. 예, 밀어주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여과를 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필터의 기능입니다. 필터의 기능. 필터. 네. 1차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필터. 자, 그 다음에요. 요것도 중요하죠.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게 살균 작용을 하는 효소를 분비한다. 네. 요거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그다음에 요거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코에서 공기가 이제 넘어왔습니다. 1차 필터를 걸쳐서 이제 쭉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면은 자, 기도를 지나서 어디로 연결되냐? 바로 기관이랑 기관지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의 기관지자에서 이 지자는요 바로 가지지자입니다. 가지. 자,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나무 메인 줄기고요. 이 메인 줄기에서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이 기관지가 될 거고요. 요 부분이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 그리고 기관지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관 내부에는요, 여러분 요거 기억하십시오. 섬모가 있습니다. 섬모가 있어서 먼지나 세균 같은 것을 걸러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가의 기관지로 갈라져서 좌우에 폐랑 연결된다. 그래서 폐가 사실은 여러분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폐가 요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좌우의 폐로 좌우의 폐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는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요, 폐의 맨 끝에 있는 폐 주머니, 폐포와 연결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관 안쪽에 있는 섬모요, 기관 안쪽에 있는 섬모 요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간단한 광고 영상 한번 보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우리 목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 물질, 그 약품에 대한 광고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황사, 미세먼지, 황명이 필요해. 용갑산 쿨. 생약 성분, 목을 촉촉하게. 자,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요거였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자, 보세요, 친구들. 요거 좀 소리를 좀 줄여야겠네. 생약 성분, 목을 촉촉하게.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 지금 꺼야겠다. 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네가 이제 요 약품이 이제 슉 내려가면은 안에 있는 섬모들을 이렇게 슉 건드려줘가지고 뭐 얘네들을 이제 좀 더 제거를 해준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섬모들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먼지라든지 아니면 코에서 걸러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 안에 이제 그 섬모들이 이렇게 딱 가둬주고 있습니다. 가둬주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또 여기에도 점액이 나오거든요. 이 점액하고 만나서 나온 것이 바로 가래예요. 하는 그 가래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가래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끈적끈적하게 되죠. 그죠? 예, 요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이제 선모의 역할입니다. 선모의 역할이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폐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폐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관지 쪽들이랑 쭉 이게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좌우에 가슴의 좌우에 한 개씩 존재를 하고 있고요.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흉강이라는 것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흉강이 뭐냐면요, 이 갈비뼈하고 가로막에 둘러싸인 공간,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갈비뼈하고 가로막에 딱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여러분 이 흉강 안에 들어있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 심장이 바로 이 흉강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심장이 여기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정도에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폐 끝에는요, 약 3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폐포 체크합니다. 폐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폐포. 자, 폐포가 자, 3억 개, 약 3억 개의 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폐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이 폐포는 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을 넓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체 교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폐포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자, 폐포는요, 이 폐의 가장 끝쪽에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동글동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주머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개의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끈한 하나보다는 주머니 형태가 훨씬 더 공기와 맞닿는 면적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좀 더 많은 기체 교환을 원활하게 좀 그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폐포가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 겹의 세포층입니다. 네, 중요합니다. 자, 왜 한 겹의 세포층일까요? 왜 한 겹의 세포층일까요? 바로 기체 교환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 기체 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 겹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세포층이 굉장히 얇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O2를 주고 산소를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죠. 예, 그리고 작은 공기 주머니입니다. 작은 공기 주머니고, 그래서 폐포입니다. 포자가 이제 그 주머니 포자잖아요. 자, 그다음에 표면이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입니다. 요거 체크.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하고 이 폐포의 요 세포층, 마지막에 그 세포층 사이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와 뭐의 기체 교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요, 기체 교환의 메커니즘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의 폐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이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을 보겠습니다. 기체 교환 너무 빠르지 않죠, 친구들? 자, 원리입니다. 요거 체크합니다. 원리입니다. 자, 뭐가 원리예요? 기체의 무슨 차이요? 분압 차이. 요거 체크합니다. 기체의 분압 차이. 분압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 확산이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합시다. 확산이라는 것은 향수 한번 딱 뿌리면요, 향수를 뿌리게 되면은 향수를 뿌린 지역에서 안 뿌린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뭉쳐져 있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 쪽으로 얘네들이 쭉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확산이에요. 기체 분자가 많이 뭉쳐져 있는 곳에서 적은 쪽으로 얘네들이 퍼져나간다는 거, 이게 확산입니다. 정말 쉽죠? 그죠? 여러분 요거 향수도 향수인데 방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구 분자가 방금 빵 꼈어요. 방금 빵 꼈는데 그 방구 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확산입니다. 분자가 많은 곳에서 분자가 적은 쪽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합니다. 예, 그죠? 분자 운동에 의해서 얘네들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근데
분압 차이라는 것을 먼저 체크를 좀 해보죠. 자, 그럼 얘 확산이에요. 얘는 지금 그럼 확산이에요. 확산이에요. 퍼져나가는 건데 분압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말이 어려운 것 뿐이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분압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압력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부분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기체의 압력은요 기체 분자수와 같습니다. 쉽죠? 그렇게 되면 기체 분자가 많은 곳에서 기체 분자가 적은 곳으로 간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놨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예요, 이거. 기체의 분압 차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예요. 기체의 분압이 높다. 분압이 높다라는 것은 그 기체에 대한 기체 분자수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분자수가 많으면은, 어떠한 일정한 곳에 벽면을 때리는 그 횟수가 많아지겠죠. 3개 있을 때랑, 여러분, 3개 있을 때랑, 그 다음에, 이게 6개 있을 때랑, 때리는 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때리는 힘 자체가 이거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압력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분압이 높은 곳에서 분압이 낮은 곳으로 간대요. 기체 분자가 많은 곳에서 기체 분자가 적은 곳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한번 볼게요. 다시요, 친구들. 자, 그렇게 되면, 자, 정리합니다. 기체의 분압 차이에 의해서 확산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폐포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폐포 쪽을 보면은요, 자, 대기에 있는 공기가 폐포 쪽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대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O2가 158mmHg.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압력을 뜻하는 그 단위입니다. Hg, mmHg. 자, 그 다음에 CO2 같은 경우는 0.3mmHg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폐포에는요 100이고요 CO2는 40입니다, 친구들. 자, 어디가 더 높아요? 친구들, 어디가 더 높아요? 여기서 지금 폐포와 대기 중에서 누구의 분압이 더 높습니까, 친구들? 그쵸? 대기가 훨씬 더 지금 O2의 경우에는 대기가 훨씬 더 폐포보다 높죠, 분압이. 그죠? 그러면 어디로 이동할 것 같아요? 어디로 이동해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까, 친구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O2 한번 보겠습니다. CO2 같은 경우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지금 그게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아요? 얘네는 폐포가 훨씬 더 높죠. 그죠? 폐포가 CO2의 분압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요렇게 가겠죠. 이해가 되세요? 되실까요? 기체 교환 이거예요. 간단하죠?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고요. 됐어요? 자, 조직세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세포 같은 경우에는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O2가 40mmHg예요. 40mmHg죠. 그죠? 자, 그리고 CO2가 50mmHg입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동맥혈을 한번 볼게요. 동맥혈 보시면은 지금 95mmHg고요. CO2는 40mmHg입니다. 그죠? 자, 분압이 어디가 더 높아요? 여기가 훨씬 더 높죠. 동맥혈이 훨씬 더 높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요렇게 가겠죠. 됐습니까? 조직세포 쪽으로 지금 산소가 이동을 하겠죠. 자, CO2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겠습니다. 얘네는 지금 40mmHg랑 50mmHg 누가 더 높아요? CO2 같은 경우는
얘네가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혈액 쪽으로 가겠네요. 조직세포에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계산도 아니에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친구들. 아시겠죠? 정리합니다. 정리할게요. 자,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혈액으로 갑니다. 폐포에서입니다. 폐포에서. 조직세포는 따로예요. 자, 폐포에서는 모세혈관에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산소가 자, 산소의 분압이 폐포에서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보다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요. 모세혈관의 혈액에서 폐포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분압을 보면은요. 모세혈관 쪽이 폐포보다 훨씬 더 분압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들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폐에서입니다. 폐에서의 기체교환. 폐에서의 기체교환은 폐포와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얘네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체 농도는 산소가 폐포가 훨씬 더 높고요.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폐포에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고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간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체교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체교환 결과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적어지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정맥혈이 동맥혈로 바뀌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폐 정맥을 통해서 이제 좌심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세포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세포입니다. 조직세포에서의 기체교환이고요. 자, 온몸의 모세혈관과 조직세포 사이에서 나타나는 기체교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산소 같은 경우는 누가 더 많아요? 모세혈관이 훨씬 더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조직세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가게 되고요.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혈액에 산소가 많아지고 결과 산소가 적어지게 되고요. 혈액에 산소가 적어지게 되고요. 왜냐? 줬으니까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무슨 혈에서 무슨 혈? 동맥혈에서 정맥혈로 바뀌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맥혈로 바뀐 상태에서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실로 가서 얘네들이 폐로 이제 다시 이동을 해서 저기 동맥혈로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또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 순환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운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호흡계와 이제 순환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산소가 조직세포한테 공급이 되는 이런 역할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산소는 어디에다 쓰이게 됩니까, 친구들?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체크를 한번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역할 또한 요 호흡계와 순환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까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오늘 거 정리를 하자면 호흡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본 게 기체 교환의 원리, 그러니까 폐포에서의 기체 교환의 원리까지 우리가 좀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저기 그 갈비뼈하고 가로막 사이에서 가로막에 의해서 폐가 움직이는 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테니까요. 예, 그것도 여러분들 미리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가 생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복습은 생명입니다, 친구들. 복습을 하실 때 요 표 위주로 한번 복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코, 기관, 기관지, 폐, 요거에 대한 기관의 각각의 특징들,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패들렛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이.